자,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를 마무리했어요. 선행 범위이고 활용을 뺀다. 그러면 삼각함수에서 정의, 대수 파트인 정의와 계산, 그리고 해석학 파트, 즉 함수 파트인 정의와 그래프 부분을 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고, 이 대수라는 과목은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두 번째가 삼각함수, 세 번째가 수열이에요. 수열. 그래서 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수열은 삼각함수가 대수,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기하로 구성되는 것처럼 수열도 당연히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4개의 파트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등차 수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등차 수열을 AP라고 적어요. 한 번만 발음할 테니 잘 듣도록 하세요. Arithmetic Progression. Arithmetic Progression. 2번을 했어요. Arithmetic이 뭐야? 뭔지 알게 뭐야, 그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에요. 2번째가. 등비수열은 Geometric Progression. Geometric이 뭐야? Arithmetic은 산술적인이라는 뜻이에요. Geometric은 기하적인. 산술, 기하 한꺼번에 나온 게 어디에 나오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공통수학 2 명제 다룬 뒷부분 절대부등식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나오죠. 그 산술과 기하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는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그 의미가 싹 사라지지. 아무튼 그렇다.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사실 일본어로 번역된 걸 한국어로 직역한 것뿐이거든. 세 번째가 여러 가지 수열의 시그마. 이 부분은 예습을 했죠? 예습했니? 예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숙제로 냈잖아.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 네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구성이 된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는 여기를 학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등차 수열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수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지금 방금 풀라고 한 문제는 수능 문제였고, 굳이 연관이 있다면 등차 수열이 일부 연관이 되지만, 지금 4명 중에서 2명이 맞았다. 수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 수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나를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수열의 정의를 보겠어요. 수열의 정의. 수열의 정의는 이와 같다. 차례로 나열된 수어열, 그래서 수열이다. 열은 나열된 결과를 말한다. 밋밋하죠, 정의가. 근데 이제 이 앞에 들어갈 게 어떤 규칙에 의하여. 이제 큰탐 해석은 방금 푼 수능 문제는 이 정의를 실제 수학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로 해석한다. 교과서 수열의 정의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3장.
교과서 수열 거의 첫 페이지를 복사한 것인데 거기 보면 박스 아래 수열의 뜻, 즉 정의가 적혀 있죠. 그래서 위의 생각 열기를 실제로 해보면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이와 같이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 한다. 칠판을 보면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명칭이 그게 있는데 첫째 항, 둘째 항 짜증나고도 이런 건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알아듣겠고. 근데 왼쪽을 보면 question. 그래서 나열된 수들이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만 수열인가요? answer. 일정한 규칙 없이 나열한 수의 열도 수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을 다룹니다. 여기서가 어디죠? 교육과정, 즉 교과서가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규칙이 없는 수의 열도 수열이지만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말하냐? 국어와 수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문장이 그냥 국어 문장처럼 읽는 거죠. 어떤 규칙에 의하여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면 끝. 근데 지식은 이미지가 시작이에요. 이미지라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고도화될수록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이미지 간의 차이가 중요해지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는 이제 이미지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럼 이 문제랑 비교해 보면 이렇다.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 어떤 규칙에 의하여. 그럼 이 문제는 뭘 묻는 문제인가? 이 문제를 보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즉 a, b를 구하라. 즉 점 P25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점 P, 그러니까 P25가 중요한 건가? 하나도 안 중요하지. 그럼 뭐 하라는 거죠? 잘 보세요. 규칙이 네가 예습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지금 받은 교과서 생각 열기에서도 규칙이 주어지거든. 다음은 주어진 규칙에 따라 1행부터 차례로 도미노를 배열한 것이다. 배열 규칙. 여기 보세요. 규칙이죠. 그래서 나열을 했다. 이게 수열의 방향이거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방향이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건 뭐지? 이걸 묻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뭐냐면 수열의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은 규칙. 이 규칙이 뭐야? 원하는 것이야. 이해 갔나? 그런데 동시에 주어진 것이기도 해. 우리가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것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구하는 절차적 방법 이렇게 했잖아. 근데 주어진 거 원하는 것이 시발 같으면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인가요? 이거거든.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적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보겠어요. 규칙이란 뭐냐면 주어진 것이면서 and 원하는 것이. 그런데 그 형태가 다르다 이거죠. 주어진 게 뭔데? 말이죠, 말. 원하는 게 뭐야? 수식이야. 즉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는 말로부터 수식을, 이게 풀이 방향이거든. 수식을 원한다는 게 뭐니?
A와 B를 숫자로 구하세요. 말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이해갔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뭐니? 이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 뭐? 방법이 나열이다. 나열에 의해서 말을 수식으로 바꾼다가 되겠어요. 이해갔나? 우리가 나열을 하면 뭐 하느냐 하면 수학은 나열을 하면 자동으로 뭐 하게 되죠? 나열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냥 나열을 기계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규칙성을 찾으세요. 이걸 뭐라 부르죠? 나열에서 규칙성을 찾는 거. 이걸 귀납추론이라고 해요. 수열이라는 단원을 배우는 교육 과정상 목표는 추론의 세 방향 중에 귀납추론을 훈련시키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귀납추론은 뭐야? 나열을 하세요. 주어진 대로. 그리고 그로부터 규칙성을 찾으세요. 규칙성을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 그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이고, 규칙성을 찾는데 지식이 동원되고, 그러니까 직관은 당연하고 플러스 지식이 동원되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이게 수열 문제의 구조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이 단어예요. 차례로. 차례로라는 단어를 그냥 시중의 사람들은 대충 넘어가는데, 차례로. 그럼 차례로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 이것도 있어요. 차례로라는 말은 앞과 뒤가 있다. 차례로라는 말은 수학에서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앞과 뒤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앞이 예를 들어서 A3, 뒤가 A7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이거는 아메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앞이란 뭐냐 하면 값을 아는 항이에요. 정보를 아는 항이에요. 뒤에 항은 정보, 값을 모르는 항이에요. 뭐라고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A7의 값을 아는데 A3을 구하라. 뭐가 앞에 항이야? A7이 앞에 항이에요. 이해갔나? 앞이란 무엇이고 뒤란 무엇인가? 앞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작은 거가 아니라 미첨자라고 부르는데, 미첨자의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니라 값을 아는 항. 모르는 것은 저기 뒤에 항은 값을 모르는 항이다. 그래서 이 차례로라는 세 음절의 한 단어의 의미는 이걸 말한다. 이걸 알아둬야겠어. 지금 내가 뭘 했느냐 하면 수열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교과서를 통하여 확인을 하고 판서를 했는데, 그 짧은 문장에서 생각해야 될 구조를 얘기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풀이 방향과 차례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요거를 수능 문제에다 적용해서 확인해 보자. 지금 이 문제가 수능 문제였지만 수능 문제라는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본다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P1, P2, P3가 주어져 있고 각각 좌표가 이와 같다.
Pn, Pn 플러스 1과 Pn 플러스 2, Pn 플러스 3,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차례로라는 그 점 4개를 차례로 점 4개를 제시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제시했다. 주어진 게 뭐야? 말로 제시되어 있다. 풀어보면 X축, Y축 P1은 마이너스 1,0이다. 비율을 무시하고 적겠어요. P1이. P2는 1,0이다. 비율을 무시하고 적겠어요. P2다. P3은 마이너스 1,2다. 비율을 무시하고 적겠어요. P4는 P4를 찾기 위해서 나 조건을 주어졌다. 얘의 중점. 그죠? 그다음에 얘와 그 다음 놈의 중점이 얘다. 그러면 대칭점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P4다. P5는 5, 4, 3, 2. P2와 P3의 중점. 여기가 되겠어요. 참고로 파란색은 0,0. 노란색은 0,1이 되겠어요. 그러면 2와 3의 중점은 4와 5의 중점이다. 0,1을 대칭의 중심으로 했을 때 얘를 180도 회전시킨 거. 이쯤이었죠. 그래서 얘가 P5다. 참고로 얘의 지금 좌표를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 좌표는 같아요. Y 좌표는 0, 2, 4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런데 문제에서 묻기를 P 24, 5, 25의 좌표를 물었어요. 1, 3, 5, 2, 4, 25 어느 라인이니? 맞아. 당연히 여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점점점 가서 여기에 P25가 있다. 알아두세요. 나열은 몇 개 항? 나열은 3개 항이 기본이에요. 항상 3개 항이다는 아니지만 열이면 7개 정도는 3개 항을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나열을 하게 되므로 시간이 그만큼 루즈해지겠어요. 그럼 뭐냐? P25의 X 좌표는 알겠죠? X 좌표가 뭐야? 같다. 지금 뭐하고 있죠? 규칙성을 찾고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다. P1은 0, Y좌표가 P3은 Y좌표가 2. 이거는 직접 나열을 이렇게 요 중점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P5의 Y좌표는 4였어요. 나열을 직접 해보니. 그럼 P25는 뭐니? Y좌표가. 매우 쉽죠?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4 그래서 23이 답이다.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뭐 수열의 정의를 적용하는 문제로 살펴봤고 추가적인 지시 나열에서 규칙성을 찾는데 나열은 통상 많은 확률로 뭐 3개 항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되겠어요. 이해갔죠? 이게 우리가 수열을 시작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오케이. 사례를 펴보자. 정석. 수열 부분을 보면
5페이지인데 4개의 단원이 있고 각각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칠판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죠. 오케이. 간략하게 단원이 왜 이렇게 4개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어요. 지금은 이 부분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패스하면서 들으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기를 보면 등차수열, 등비수열과 밑에 있는 단원이 의미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수열 중에서 특정한 수열이죠. 왜 등차수열, 등비수열인가 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적겠어요. 수열이란 어떤 규칙에 의하여 규칙을 지금 뭘로 본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 사칙 연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규칙의 시작이 사칙 연산이다. 사칙 연산에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다. 덧셈, 뺄셈으로 나열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합니다. 곱셈, 나눗셈은 등비 수열이다. 예습을 해서 머릿속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뺄셈은 예를 들어서 3 빼기 2는 3 더하기 마이너스 2다. 3 나누기 2는 3 곱하기 2분의 1이다. 로 활용시킬 수 있죠. 이러면 차, 비,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왜 지금 뭘 설명했느냐 하면 수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인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왜 배워? 사칙 연산을 규칙으로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열이다. 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 등비수열 똑같은데 이 안에서 뭘 배우느냐? 그러면 등차수열 두 개를 배워요. 두 개가 뭐냐? 일반항과 합이다. 일반항과 합을 배운다. 가 되겠어요.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공간이 없어서 등차수열, 등비수열도 똑같아요. 그래서 뭘 배우느냐? 두 개를 배우는데 일반항과 합을 배운다. 일반항은 뭐로부터 나오느냐? 등차수열의 정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가거든. 등차수열의 정의는 뭐냐?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이 되겠어요. 이해갔죠? 이건 아직 수업을 안 했어요. 못할 텐데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 이때 뭐가 있다고? 앞과 뒤. 오케이?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 이로부터 일반항을 유도해요. 오케이.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 점하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아주 직관적이거든. 쓰고 지우겠어요.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 그래서 등차수열이라는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이게 적혀있어요.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 이해 갔나?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지금 차례에서 보는 네 번째 단원의 제목이 수학적 귀납법이죠. 그것의 섹션 1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뭐냐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수열을 정의하는 것. 요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이해갔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관계식은 몇 종류라고 했죠? 등식과 부등식. 그래서 등식을 통상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네 번째 단원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배우는데 이것과 이거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느냐 하면 상관이 있다. 종속관계다. 뭔데요? 종속관계란 말은 독립관계가 아니다. 독립이란 제가 뭘 하든 나는 쟤랑 상관없어. 근데 제가 저렇게 가면 나도 따라가야 돼. 이런 게 종속관계예요. 둘은 종속관계여서 무슨 종속관계란 결과가 뭐냐? 일반항이 정해주면 합도 정해진다. 거꾸로 합이 정해주면 일반항도 정해진다가 되겠어요. 알겠니? 이때 일반항으로부터 합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시그마라고 해요. 이걸 예습한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방금 봤던 4개의 단어 중에 세 번째 수열의 합. 선생은 줄여서 시그마라고 적은 거예요. 이해갔나?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건 등차 수열 끝에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축차 공식이라 부르겠어요. 이건 뭐냐 하면 거기 차례 첫 번째 단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봐. 뭐가 적혀 있죠? 일반항과 합. 여기 보세요. 등비 수열 일반항과 합. 이렇게 돼 있지? 등차 수열을 보면 섹션 2와 섹션 3가 각각 일반항과 합이에요. 이해갔나? 섹션 1은 뭐니? 수열. 방금 수열. 수업이 끝났어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이게 이거. 오케이? 그런데 이걸 왜 여기서 배우고 그러면 등비 수열을 얻느냐? 아니, 있어. 그런데 왜? 뭘 왜야? 등비 수열이 있고 등차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을 배웠어. 그럼 등비 수열에서 가르치리? 등차 수열을 배웠고 등차 수열에도 있으면 등차 수열에서 가르치지. 그리고 등비 수열에서 같은 내용을 또 가르칠 이유는 없잖아. 이해갔나? 그래서 등차 수열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제 차례를 보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건 등비 수열건 이 고유한 내용은 각각 일반항과 합이다. 각각 차이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배워야지. 그런데 이 두 개가 종속관계라는 건 여기서 일로 가는 걸 배우는 게 시그마, 여기서 일로 가는 걸 배우는 게 축차 공식인데 말이 길어서 줄인 거예요. 말이 긴 건 뭐야? 일반항과 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 이해갔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설명했느냐? 요런 도식을 통해서 왜 4개의 단원인지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뭐 때문이야? 규칙이 사칙 연산에 대한 규칙일 때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각각의 내용 안에서 이와 같은 구조다. 이게는 뭐로부터 오는가? 얘로부터 온다. 이게 뭐야? 그래서 네 번째 단원 수학적 귀납법을 배운다.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배우는 단원이 세 번째 단원이다가 되겠어요. 알겠죠? 이와 같이 단원이 구성이 된다. 선생은 단원 구조를 강조를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는 거 좀 중요해요.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부터 공부를 해보자. 하지만 이 내용이 엄청 중요했어요. 수열의 정의 내용.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다. 정리하세요.